안녕하세요. 지민이 어머니 김수진입니다. 신부 측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던 그때 문이 다시 열리는 그 순간 정화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바로 25년 전 임신한 나를 버리고 도망간 바로 그놈이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자립한 여성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승호야, 아침 먹고 가. 정화가 부엌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들 승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늦어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승호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엄마도 몸 챙기세요. 나중에 봐요. 정화는 혼자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27살이 된 승호는 이제 제법 듬직한 어른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가끔씩 정화의 마음은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기뻐했던 그날, 그리고 그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순간들. 아이 아버지인 강윤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땐 정말 힘들었지. 정화는 혼잣말을 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도 견뎌내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승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내고 드디어 자신만의 화장품 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다. 승호가 어릴 때부터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혼자 키워준 엄마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정화에게는 그 한마디가 모든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화는 가게를 열었어요. 정화 뷰티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 어때요? 언니, 저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시간은 정화에게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예뻐지는 걸 도와주는 일이 보람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집에서 말할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정화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승호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됐습니다. 승진이라도 했나? 아니면 보너스?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7시 정화는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호가 벌써 와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응, 무슨 좋은 소식인지 궁금해서 일찍 왔지. 승호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정말 좋은 소식 있어요. 정화가 소파에 앉자 승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뭐라고? 정화는 깜짝 놀랐어요. 승호가 연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야? 네, 이번 주말에 상견례도 하기로 했어요. 정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정말로 독립하는 거니까요. 그 여자애가 지민이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벌써 결혼까지.
엄마, 걱정 마세요. 지민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승우가 지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우리 승우가 좋다는 사람이면 엄마도 좋아. 그런데 상견례는 언제 어디서 해? 이번 토요일에 청담동 한정식 집에서요. 정화는 갑자기 긴장됐어요. 상견례라니. 혼자서 아들을 키운 미혼모로서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혼자 가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가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자신감 가지세요. 승우의 말에 정화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괜한 걱정일 거야. 좋은 일인데 무슨 걱정을 해. 그날 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강윤호라는 남자의 얼굴, 그 남자가 사라졌던 그날의 기억.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정화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몸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화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승우가 정화의 모습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자신감 가져요. 고마워, 승우야. 그런데 지민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지?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청담동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식당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 정화가 감탄하자 승우가 웃었습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예약해 주셨어요.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니 승우의 연인 지민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25살의 지민은 단아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어머, 지민아. 오늘 더 예뻐 보이네. 지민아,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 승우가 물어보자 지민이 시계를 봤어요. 곧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정화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6시 정각 룸문이 열렸어요. 우아한 중년 여성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어머니 김수진입니다. 수진은 정화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승우 어머니 이정화입니다. 두 여성이 인사를 나누는 사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남성을 보는 순간 정화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강윤호였습니다. 25년 전 정화를 임신한 채로 버리고 사라진 바로 그 남자. 이제 55살이 된 윤호는 예전보다 살이 찌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윤호도 정화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도 당황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운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런 우연도 있네요, 정화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 만에 마주친 상황도 충격적인데 하필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다니. 어떻게?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서로 아시는 분이세요?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윤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말하는 윤호의 태도에 정화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승우와 지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지민이 아버지를 아세요? 승우가 물어보자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옛날에 잠깐 알고 지냈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신기하네. 윤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틀렸어요. 잠깐 알고 지냈다고? 자신과 아이를 버린 일을 그렇게 가볍게 표현하다니. 식사가 시작됐지만 정화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윤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승욱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민이도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정화가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호는 그런 정화의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승호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엄마 자랑도 항상 하고. 수진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했지만 정화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윤호의 얼굴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대화 중에 윤호가 자신의 근황을 소개했어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화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할 때 윤호는 편안하게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정화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수진이 물어보자 정화가 대답했어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 사업가시네요. 대단하세요. 수진이 진심으로 칭찬했지만 정화는 씁쓸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호가 조용히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을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모두들 밖으로 나왔어요. 승우와 지민은 따로 어디 가기로 했고 정화는 윤호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전히 가벼운 톤이었습니다. 정화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우연이라고요? 정말 그게 다예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옛일은 옛일이고 지금은 우리 애들 문제잖아요. 윤호의 말에 정화는 분노했습니다. 25년 전의 일을 그냥 옛일이라고 치부하는 그의 태도가 믿을 수 없었어요. 옛일이라고요? 당신이 저와 아이를 버린 게 그냥 옛일이라고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윤호는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전혀 없었어요. 정화는 이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인생 최악의 남자를 만나다니.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무책임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는 정화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호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정화를 달래려 들었어요. 정화 씨, 지금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애들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애들이라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버린 아이가 바로 그 승우라고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윤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봐요. 정화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캔들을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디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정화가 차갑게 물어보자 윤호가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제 회사 주소예요. 내일 오후에 찾아오세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화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회사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옛날 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해야죠. 애들한테는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윤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들렸어요. 정화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상한 소문인가요? 정화 씨,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민이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윤호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정화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윤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이 일이 알려지면 승우와 지민이 상처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호의 과거 행동이 용서받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 꼭 오세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해요. 윤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변한 게 없네요. 뭐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윤호의 말에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윤호가 떠나고 혼자 남은 정화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윤호의 표정, 그리고 며칠 후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일. 그날 밤 정화는 잠들 수 없었어요. 승우가 늦게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지민이 아버지랑 아시는 사이라니 신기하더라고요. 응. 옛날에 잠깐 알고 지냈어. 정화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승우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승우의 질문에 정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예전에 직장에서 알고 지냈던 분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지 뭐. 정화는 대충 넘어갔지만 승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내일 일찍 자야겠다. 정화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윤호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화는 윤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강남에 위치한 큰 건물이었습니다. 대성건설 강윤호 이사님 찾아왔다고 해주세요. 접수원에게 말하자 곧 윤호가 내려왔어요. 와주셨네요. 사무실로 올라가죠. 윤호는 정화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할 말만 하고 가겠어요. 정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의자에 앉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선 이번 일은 정말 우연이에요. 저도 정화 씨가 승우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윤호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정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변명은 그만하고 당신이 저한테 한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라. 윤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이미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혼이라고요? 네, 지금 제 아내랑 그때 약혼했었어요. 회사 대표 딸이었거든요. 갑자기 정화 씨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윤호의 말에 정화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저는 뭐였어요? 당신에게 저는 뭐였냐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호는 태연했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라고요? 사람을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호에게 자신과의 관계는 그저 실수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정화 씨,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윤호가 책상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그동안 힘들었을 테니까 보상을 해드리죠. 보상이라고요? 정화는 어이가 없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윤호는 수표에 금액을 적기 시작했어요. 1억 정도면 충분하죠? 그동안 고생비라고 생각하세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정화가 일어서자 윤호도 당황했어요. 왜요? 저거요? 그럼 더 올려드릴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저와 아이에게 한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화의 외침에 윤호는 짜증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윤호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화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 이 일이 알려지면 승호군도 상처받아요. 지민이도 마찬가지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윤호의 회사를 나선 정화는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들고 진심 어린 사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지민이 아버지라니. 정화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화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승우가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볼일 좀 봤어. 지민이 아버지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승우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화는 당황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어제 어색한 분위기였잖아요. 뭔가 정리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정화는 승우의 눈치가 빠른 걸 새삼 느꼈어요. 그냥 옛날 얘기 좀 했지. 어떤 얘기인데요? 엄마가 그렇게 불편해하실 만한? 승우는 계속 캐묻고 있었지만 정화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야.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엄마, 혹시 지민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정화가 놀라서 소리치자 승우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미안,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날 밤 정화는 결국 잠들지 못했어요. 윤호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로 그때 약혼한 여자와 결혼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정화는 오랜만에 옛 친구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은 25년 전 정화와 같은 회사에 다녔던 동료였어요. 미영아, 나야. 정화. 어머, 정화야. 정말 오랜만이다. 미영아, 혹시 강윤호라는 사람 기억나?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 사람? 당연히 기억하지. 너랑 사귀던 그 남자 말이야? 맞아.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글쎄,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가 나와? 미영이 궁금해했지만 정화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날 일이 생겨서. 혹시 그때 일 기억하니? 물론 기억하지. 너 임신했을 때 그 사람 사라진 거 말이야?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미영의 말에 정화는 마음이 아팠어요. 역시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혼했다고 했던 거 기억해? 약혼? 아, 맞다. 회사 대표 딸하고 약혼했다고 했지. 그게 정말이었나? 당연히 정말이었지. 실제로 결혼도 했어.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그 회사에서 임원까지 됐다더라. 미영의 증언으로 윤호의 말이 사실임이 확인됐어요. 정화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미영아,
시간 되면 만날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좋아. 내일 점심때 만나자. 다음 날 점심시간, 정화는 미영과 만났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밝은 성격이었어요. 정화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정화는 고민하다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실,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상대방 아버지가 그 사람이야. 뭐라고? 정말이야?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는데 정말 충격이었어. 어머, 그럼 너 아들이랑 그 사람 딸이 결혼한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지. 미영은 정화의 손을 잡으며 걱정했어요. 정화야, 괜찮아? 솔직히 괜찮지 않아.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다 나더라고.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 사과는커녕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 정말 변한 게 없어. 정화의 말에 미영이 화를 냈어요. 정말 최악이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미영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줬어요. 정화야, 사실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너한테 진심이었다면 약혼을 파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놀이였던 것 같아.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나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더 화나는 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는 거야. 미영이 분개했어요. 너는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화는 미영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미영아, 혹시 그 사람에 대해 더 아는 거 있어? 글쎄. 아, 맞다. 내가 아는 언니가 그 회사에서 일했었어. 한번 물어볼까? 정말? 그럼 부탁해. 정화는 간절했어요. 며칠 후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화야,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뭔데? 그 사람,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그런 일이 있었대. 뭐라고? 정화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응, 우리 언니가 들은 얘기로는 결혼 전에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었다는데 그 중에 임신한 사람도 몇 명 있었다는 거야.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거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정화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윤호는 자신만 속인 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을 농락한 악질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멀쩡하게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니. 정화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진실을 승호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들이 그런 남자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윤호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된 정화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승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은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승호가 집에 왔을 때 정화가 불렀어요. 승호야, 엄마랑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뭔데요, 엄마? 표정이 심각하네요. 승호가 소파에 앉자 정화도 옆에 앉았습니다. 승호야, 지민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정화의 말에 승호가 의아해했어요. 지민이 아버지요? 무슨 얘기인데요? 사실 그분은 내 아버지야. 뭐라고요? 승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강윤호가 바로 내 친아버지라고. 정화의 고백에 승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지민이랑 저는 이복 남매가 되는 거야. 정화의 말에 승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화는 25년 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윤호와 사귀었던 일, 임신했을 때 그가 사라진 일, 혼자 승호를 키운 일까지. 승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승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 상처받을까봐요? 진실을 숨기는 게 더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가 화를 내자 정화는 죄송했어요. 정말 미안해, 승호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승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네, 그냥 엄마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워요. 정화는 승호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 승호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가 지민이랑 제 결혼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정화가 억울해하자 승호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상견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는 당황해서 정화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승호는 더욱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지민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아니야. 지민이는 좋은 아이야.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승호는 정화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결혼을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승호는 지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지민아, 우리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지민은 승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응, 내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 말이 돼? 승호의 말에 지민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랑만 사귀셨다고 하셨는데. 지민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윤호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이정아라는 분 아세요? 정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윤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승호 어머니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시는데, 심지어 승호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지민의 말에 윤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정말 이상해요. 설마 사실인 건 아니죠? 지민이 물어보자 윤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정말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지민아, 아버지를 믿어라.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 윤호는 거짓말로 딸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들키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민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왜 승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것 같구나. 윤호는 오히려 정화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요. 그분이 승호군을 너무 아끼시다 보니까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야. 이해할 만하지. 그런 거였군요. 며칠 후 지민은 승호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했어요. 승호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은 없다고 하셔. 정말?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하신 거네. 승호는 실망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지민의 말에 승호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승호는 집에 돌아가서 정화와 크게 다퉜어요. 엄마, 거짓말하셨죠? 승호가 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어요. 무슨 거짓말? 지민이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는 거 말이에요. 지민이 아버지는 그런 일 없다고 하셨어요. 정화는 당황했어요. 승호야, 그분이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죠. 왜 우리 결혼을 방해하세요? 승호의 외침에 정화는 상처받았습니다. 승호야, 엄마 말을 믿어줘. 정말이야. 믿을 수 없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승호는 정화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정화가 제안했지만 승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것까지 해야 해요? 엄마가 너무 심하세요. 그날 밤 승호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민이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겨진 채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어요. 승우가 지민과 함께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어요. 뭐라고?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릴 거예요. 승호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더 이상 엄마가 방해하시기 전에 빨리 하려고요. 승호의 말에 정화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고백이 오히려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지민도 정화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 축하해 주세요. 하지만 정화는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재앙이었거든요. 승우와 지민이 결혼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후 정화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정화는 오래된 창고에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여니 그때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산부인과 진료카드가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임신 확인.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기뻐서 윤호에게 전화했던 일,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사라진 일까지. 그 밑에는 윤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출력한 종이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문자를 출력해서 보관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정화야,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우리 아이가 생기면 정말 좋겠어. 정화는 그 문자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초음파 사진도 있었어요. 승우가 뱃속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 날짜와 병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당시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때의 심정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윤호 오빠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새 식구가 함께 살 거야.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절망적인 글들이 가득했어요. 윤호 오빠가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일일까? 회사에 가봤더니 퇴사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정화야. 정화는 일기를 읽으며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승호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다음 날 정화는 승호를 불렀습니다. 승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또 그 얘기세요? 저 지쳤어요. 승호는 짜증을 냈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 정화가 상자를 꺼내자 승호가 의아해했어요. 뭐예요, 그게? 내가 태어나기 전 모든 기록들이야. 한 번만 봐줘. 정화는 하나씩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산부인과 진료카드, 문자 메시지, 초음파 사진, 일기장. 승호는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다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게 정말 그때 거예요? 승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며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분이 보낸 거야. 윤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승우는 초음파 사진도 자세히 봤어요. 날짜가 정확히 자신의 생년월일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응,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일기장을 읽은 승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정화의 말에 승우는 미안해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믿지 않았네요. 이해해.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지민이 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승우는 이 사실을 지민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지민이한테 뭐라고 하죠? 진실을 말해야지.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정화의 말이 맞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승우는 지민을 만나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까지. 지민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건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민아, 25년 전 기록을 어떻게 조작해? 승우의 말에 지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복남매인 거야?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것 같아. 나도 믿기 어렵지만. 승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민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다시 추궁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정아 씨 모르세요? 지민아,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윤호는 여전히 발뺌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민이 승우에게 받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니? 승우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제 인정하세요. 지민의 말에 윤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민아, 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짓말 하셨잖아요. 지민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윤호가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지민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임신한 여자를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승우와의 관계에 대한 혼란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한편 어머니 수진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윤호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거든요.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수진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그때는 젊어서 다른 여자 임신시키고 도망가도 되는 거예요? 수진의 분노에 윤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강씨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민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수진은 윤호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두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민은 승우와 만나는 것조차 어색해했고 승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지민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승우야,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있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지민아, 미안해. 승우가 먼저 사과했어요. 내가 미안할 건 없어. 잘못한 건 우리 아버지야.
지민의 말에 승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민도 이 상황에서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민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윤리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지민이 걱정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할 문제야. 다른 사람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승우가 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손을 뺐어요. 승우야, 나 시간이 필요해. 좀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어요. 지민은 결혼을 잠시 미루자고 했고 승우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윤호가 정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화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논해야죠. 정화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정화 씨, 정말 미안합니다. 윤호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정화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윤호의 말에 정화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제 와서 인정하시네요. 25년이나 지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윤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화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화 씨, 제발. 당신은 그때 저를 버렸어요.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런 당신이 지금 와서 뭘 해준다는 거예요? 정화의 말에 윤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정화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화 씨,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몰라요. 정화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당신이 편하게 살 때 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승우가 아플 때마다 혼자 병원 다니고 학부모 모임에도 혼자 나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놈이었어요. 윤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화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정화의 말에 윤호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도 못하고. 그건 제 탓이죠. 당연히 당신 탓이에요. 정화가 소리를 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때 책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윤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정화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정화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저희한테는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 정화가 일어서려 하자 윤호가 붙잡았어요. 정화 씨,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아이들이 정할 일이에요. 어른들이 나서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정화의 말에 윤호는 절망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화가 떠나고 혼자 남은 윤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25년 전의 잘못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딸 지민까지 고생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간 윤호는 지민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지민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와 승우는 사랑하잖니. 그걸 포기할 순 없잖아.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지민의 말에 윤호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행복을 포기해야 하니? 아버지가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이런 고민도 없었을 거예요. 지민이 냉정하게 말하자 윤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윤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 정화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호와 만나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토해내긴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우와 지민은 서로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승우는 매일 회사에서 일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민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 승우가 집에 와서 정화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지민이랑 다시 만나보려고 해요. 승우야, 신중하게 생각해.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는 지민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정화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엄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싶어요. 승우는 다음날 지민에게 연락했어요. 지민아, 우리 한번 만나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지민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로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민아, 나는 아직도 내가 좋아. 승우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어요. 승우야.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 복잡해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승우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들이 그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들의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우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결혼식에서도 어색할 거고 아이들이 생기면 더 복잡해질 거야. 지민의 말에 승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우리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거야? 승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민은 눈물이 났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지민이 제안했어요. 승우야, 우리 결혼을 잠시 미루자.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거야. 얼마나? 1년 정도? 그동안 우리 각자 마음을 정리하고. 승우는 아쉬웠지만 지민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1년 후에는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 약속해.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한편 정화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공방을 열기로 한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내 미래를 선택하겠어. 정화는 화장품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공방을 준비했어요. 정화의 한 땀 한 땀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수제 소품과 액세서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취미로 해왔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공방 준비를 하며 정화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윤호와의 과거, 그리고 그로 인한 복잡한 상황들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민이 정화의 공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지민아. 어떻게 여기를? 승우한테 공방 주소 들었어요.
지민은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취미로 하던 걸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정화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정화는 지민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와 승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행복하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정화의 말에 지민이 놀랐어요. 정말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도요? 지민아, 사랑은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정화의 말에 지민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살면 언제 행복해지겠어? 정화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게 답이야. 지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우리 지민이. 힘내. 그날 이후 지민은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승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승호야, 우리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민아, 결정했어?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야. 전통적인 결혼식 말고 우리 둘만의 작은 결혼식. 그리고 진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지민의 제안에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우리답게 하자.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1년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정화는 아들과 지민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윤호도 참석했지만 조용히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정화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화 씨,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정화와 승호, 그리고 지민.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정화는 공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